자, 요즘 공모주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려 하는지 상장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연말답게 청약 일정이 많이 잡혔습니다. 저도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10,000원 정도라도 더 벌려고 꾸준히 청약을 넣고 있었는데 또 내일은 샤페놀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저의 청약 조건이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이 나와야지 무조건 묻지마 청약을 했었는데 요즘엔 경쟁률이 안 나와도 고정적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안 나왔던 종목도 웬만해서는 시가총액이 진짜 큰 게 아니고서는 공모가를 지켜주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샤페론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뭐 5천억 이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폭락이 시초가를 말하는 것이며 시초가 출발하고 나서는 당연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천원 근처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분위기에 따라서 호가창 자체가 신규주의 호가창 자체가 초반에 분위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으면 이게 예상외로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샤페론이 수요 예측 결과가 처참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 수요 예측의 결과에 따라서 또 경쟁률에 따라서 상장 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될지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신규주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높지만 또 이걸 모르고 사용한다면 독이 될 수가 있기에 신규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공격적인 도박성 종목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신규주는 무조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을 꼭 기본으로 깔아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에 원래 상장된 종목들도 매매를 하지만 결국에 돌고 돌다 보니까 신규주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식시장에서 낙폭주들을 싸게 담고 싶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도 이미 오랫동안 수급이 꼬인 종목들을 긴 시간 동안 꼬인 종목들을 풀어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주가가 얼마 했다고 지금이 싸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꼬여있던 게 잘 풀리지 않으면 지금 가격이 고점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포들도 깨끗한 새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신규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주포라 하더라도 특히 외국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신규주에서 한탕 놀다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주포가 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거대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 신규주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지 신규주가 반응이 나올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규주가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거에 비해서 고정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요즘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수요가 신규주에서 강한 편입니다. 예전엔 하루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적게 나오면 3조 원대, 많게 나오면 4조 원대 나왔는데 지금이 그전보다 훨씬 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만큼 또 시장에서 대기자금이 많은 만큼 예전에는 이 예탁금이 지금 수준에서 반토막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 예탁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신규주가 상장하기만 하면 불기둥을 내뿜다 보니까 공격적인 홀짝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고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1번이 당연히 증가하니까 2번, 3번이랑 연관이 되는데 2번 방어력이 뛰어나다. 예전 같으면 신규주가 진짜 말 그대로 도박이었습니다. 완전히 잘 돼서 상한가를 가던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상하한가 15% 시절엔 하한가 가던가 30% 증가했어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가는 종목들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20% 가는 과정이 거의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기관 투자자가 시장가로 던져버리니까 그걸 받아줄 수요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반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엔 기관 투자자의 매도 방법이 바뀌었는지 기관 투자자,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쪽에서 고정적으로 초대형주가 아닌 이상 던지는 건 똑같은데
뭐 매도 방식이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건지 호가를 크게 낮춰서 매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고정 수요가 높아진 덕에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3번도 VI가 사라져서 신규주는 첫날에 VI가 안 걸리는데 이 VI가 사라져서 시작 후에 하한가까지 열려 있지만 예전 같으면 신규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기관 투자자가 시장가로 던져서 하락 VI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락 VI가 걸리면 공포가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요즘엔 VI가 사라지고 나서 아무리 시장가로 던진다 하더라도 하한가까지 열려 있지만 한 방에 10% 이상 날아간 적이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호가가 자연스럽게 아주 빠르게 1, 2초 만에 형성이 되면서 거의 마이너스 5%부터 누군가 강하게 받아주다 보니까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손발 묶인 채 VI 걸리고 마이너스 10% 시작하면 20%까지 쉬지 않고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작하고 나서 일단 일시적으로 5% 이내에서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뻥튀기가 되든 말든 물론 매우 심한 뻥튀기는 한 방에 10%도 날아갈 수 있겠지만 뻥튀기가 안 되고서는 한 방에 10% 날아가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규주를 시초가에 넣어서 홀짝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얻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뭐 예전과 똑같이 10%, 20%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똑같은데 내려가는 속도가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초가에 함부로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권할 순 없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홀짝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신규주가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분위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시초가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샤페로는 또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5,000원보다 많이 뛰어가지고 뭐 6,000원 이상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시초가에는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신규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물론 첫날에 신규주를 무조건 매매해야 된 건 아니지만 제 관점에서는 요즘에는 매일 상장하는 종목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도 오늘 시장에서 변동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SBB테크 이것도 첫날에 이건 도저히 상상을 못했는데 90% 뻥튀기 된 게 10%까지 순식간에 밀렸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처음 봤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시초가 자체가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0%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10% 급락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은 뻥튀기가 한 90%가 아니라 한 40% 이내라면은 이런 식의 하락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한 방에 10%가 내려앉는 것은 뻥튀기가 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합리적인 가격이 되어야 일시적으로 뛰어난 방어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샤페로는 제가 원하는 시초가는 당연히 6,000원 이하입니다. 샤페론 원하는 시초가 6,000원 이하. 이걸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본다면 물론 공격적인 홀짝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맞다면은 시초가에 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실패해봤자 뭐 10% 안에서 손실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10%, 20% 순식간에 먹는 것을 노리고 들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감수가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감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이 계속 잘 돼서 신규주가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안 되다가 다시 잘 되고 안 되다가 다시 잘 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내일 샤페론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걸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제가 시초가에 전 재산 미수 몰빵을 하지 각자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지고 감수할 수 있을 만큼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한다 하더라도 감수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진정돼서 다음 매매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감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매매도 꼬여버려서 처음부터 감수할 수 없는 돈이라면 절대 시초가에 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력이 뛰어나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시초가보다 위라면 6,000원보다 훨씬 더 위인 뭐 8,000원, 9,000원 뭐 말도 안 되는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시초가 매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혹시나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해야 되지, 그걸 고점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샤페론이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SBB 테크와 비슷한 그림에서 공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10% 떨어질 때, 이때를 낙폭으로 생각하고 낙폭에서 들어가서 반등해서 익절을 하던지, 신규주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면 바로 매매 포기. 쿨하게 매매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내일 무조건 샤페론에서 승부를 보겠다,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는다면 그냥 포기. 뭐 오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포기. 이 단순한 걸 욕심 때문에 포기하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내일 샤페론도 먹을 자리를 만들어줄지 참 궁금한데, 차라리 경쟁률이 세가지고 너무 시초가가 높게 잡히는 것보다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 주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합리적인 자리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 신규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 내가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 기업 내용이 좋아가지고 장기 투자해야겠다 싶은 종목들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최고점 대비 한 반토막까지 크게 내려왔을 때 기업의 내용을 보고 들어가던가 해야지, 뭐 처음부터 분위기 좋다고 나는 이거 무조건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픈 엣지부터 보시면 상하가 간 날도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 결과는 신저가 근처. 결과로 봤을 때 첫날에 난리가 났어도 결국에 신저가. 그리고 첫날에 또 변동이 나왔어도 결국 신저가. 이노룰스는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나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달 뒤에는 다른 종목처럼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주는 그냥 일회성 종목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줄 때 무조건 챙겨야 되는 수익. 파인엠텍 신저가, OSP 신저가. 이건 분할이라 공모주 청약 같은 개념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분류했으며, 비스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특성이 다르지만 일단은 뭐 새로 그려지는 도화지라서 분류. 그리고 SBB테크도 뭐 지금은 음봉 하나가 나왔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안 끝난다면 한 번 더 신고가를 향해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이노룰스랑 SBB테크, 탐머티리얼도 살아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첫날에 3,400억 정도, 시간의 거래선 올라가다가 저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길어서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시장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안전하게 할 거면 차라리 뭐 내일 시장에서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먹을 자리 만들어질 것이며, 확실하게 고점을 안 뚫어도 내일 시장에서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의 떨어지지 않고 뭐 1%라도 괜찮은 캔들로 마무리해 준다면 세 번째 날에 언제라도 시세가 나올 만큼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살아있는 게 오래 가진 못하지만 딱 줄 때 먹고 첫 번째, 두 번째 활발한 분위기까지만 활용하겠다 생각을 한다면 요즘 시장에서 신규주만 하더라도 바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단타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도박 같은 매매에 빠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자신이 감당 가능한 만큼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